그러면 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도 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신 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의 사주라고 하면서 종북 프레임과 연결시켜가지고 비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가치를 전복하고 있습니다. 뭐 패륜이라고 하는 그런 패륜적인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또 민주화라는 의미가 전도되고 객멸적인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사회적 외론화시킨다고 일베 내지는 팩트를 중시한다고 이렇게 팩트에 중시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그 현상을 이제 제가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게 왜 이런 게 생겨났을까? 미디어적인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대응책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측면 대응책을 말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 다음. 그래서 보수 내지 수구 혹은 뭐 애국 보수라는 그 진영 주장이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자보면 뭐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새로운 현상이 나왔는데, 그 민주화라는 단어가 의미가 전복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이게 과거에 없었던 현상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민주화라는 단어의 의미가 전복돼서 나온 현상에서 일베 현상의 본질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민주화라는 단어가 전복된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일베하고 조금 사정을 잘 아는 어떤 전공을 통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민주화라는 게 이제 단어가 쓰인 배경에서 이제 민주화가 일베에서는 죽인다, 죽였다, 죽었다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언론사 편집국에서 보면은 기사가 좀 잘못됐을 때 그것을 이제 테스킹하면서 폐기를 할 때 그것을 킬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킬하고 같은 그런 맥락에서 쓰이는데, 민주화를 이렇게 사용한 그런 배경에 관해서 민주화 일베를 잘 아는 정보원부터 제가 입수한 바에 따르면 왜 이렇게 민주화를 가치를 전복시켜 쓰고 있느냐 했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베가 나오기 직전에 이제 보면은 온라인상에 거의 대부분 민주 진보 진영의 의견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2007년, 2008년 이때 이제 메타블로그라는 플랫폼이 나왔는데, 이때 이제 거의 대부분 민주 진보 진영의 콘텐츠들만 편집돼가지고 노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반박하는 보수 의견은 무차별적으로 계속해서 삭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베에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말하게 됩니다. 민주화는 자기와 다른 의견을 일방적으로 버리는 것이다. 이거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일베는 좋다는 것이고 민주화는 킬당했다, 죽였다. 이런 식으로 메타블로그 운영자들이 하던 그런 것을 이제 너희도 한번 겪어봐라. 이런 의미에서 민주화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설이 있는데, 동일의 사건 처리에 대한 반발로서 일베에서 이제 민주화라는 용어를 가치를 전복시켜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동일대학교 사태는 아시다시피 입시 부정에 항의하다가 이제 학생들이 전경을 이제 구타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구출하는 경찰관 7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때 이제 2002년대 민주운동 관련된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을 민주화 공작으로 지정을 했고 2009년에 민주운동을 인정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희생된 경찰에 대해서는 어떤 명예회복이나 이런 조치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에 대해 가지고 반발이 이제 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민주화는 자기가 다른 의견을 가지는 경찰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너희도 민주화를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너희가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민주화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이런 것은 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건 아니고, 이런 현상이 이제 이런 논리로 일베 사람들이 민주화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온라인상에서 공론장이 없어지고 논쟁이 계속 좀 서로 악의적인 그런 인종차별적인 발이 나오고 험한 표현이 나오는 게 그 구조가 어떤 그 구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지를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를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그 소통의 단절 현상을 논쟁의 개토가 되는 현상을 이제 경희대 이기영 교수가 2004년도에 공론장인가 논쟁의 개토인가 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인터넷이 공론장으로 기능하기보다는 논쟁의 개토로 변해버리는 현상을 조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론이 안 되고 서로 모욕과 인신 공격과 악의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공론장이 없어지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의견을 가진 집단의 커뮤니티들이 이제 모여서 따로 분리가 돼서 그쪽에서 각각의 의견을 확대한 그런 현상으로 이제 나왔다는데 2003년 이때까지 사실 균형 잡힌 공론장이라는 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개 토론마다 하는 정도가 균형 잡혔다고 할까 보수나 진보 여야 성향의 그런 네티즌들이 서로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공론장 잘 운영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한 커뮤니티에서 그 집단의 가치를 이제 공감하는 그런 네티즌들 모여서 의견을 재생산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공론장인데 이게 이제 커뮤니티처럼 이렇게 특정한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나쁜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론 기능이 파괴돼가지고 어떤 특정한 의견들이 지배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영 교수의 이런 저술의 의미가 있는 것은 혐오 발언과 증오 발언이 난무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미디어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하자면 이게 이제 그 원인이 토론 과정이 왜곡된 현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물론 문화사회적인 그런 분석이나 법적인 분석 말고 순전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토론 과정이 왜곡된 결과가 이런 혐오 발언이 나타난 배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토론 과정이 어떻게 왜곡됐는가 또 왜 왜곡되는가 이런 현상을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관해서 약간을 구조를 추측을 해봤습니다. 침묵이 나선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이용과 침묵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침묵이 나선 이론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견이 지배적이고 여론과 일치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침묵을 지킨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지난 총선 전국에서 SNS 온라인상에서 이런 침묵이 나선 이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용과 침묵 이론이라는 거 있는 게 있는데 미디어를 능동적으로 소비를 해가지고 특정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미디어를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이 나선 이론하고 조금 다른 현상인데 각각의 이론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못하는데 부분적으로 어떤 특정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는 네이버 영화 게시판에 별점 투표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캡처를 한 것인데 2007년도에 신영래 감독의 디워하고 그리고 같은 시기에 화려한 휴가가 동시에 개봉됐습니다. 이때 이제 진보 네티즌과 보수 네티즌들이 좀 편이 나뉘어가지고 서로의 영화에 대해서 어떤 평을 올렸습니다. 보시면은 화려한 휴가에 대한 평을 올렸는데 보면은 진실을 알리기는 조금 부족하다 그랬는데 1점을 줍니다.
또 그냥 조금 부족하다 한 1점을 주고 또 약간 그 좀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또 10점을 주고 이렇게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 어떤 그 공론장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관철시켜가지고 충족하기 위해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자기의 의견은 그 전체 의견의 일부지 않습니까? 일부니까 자기의 의견이 이제 그 전체 의견에서 영향을 발휘하려면 극단적으로 표시를 해야만 자기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예를 가지고 1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나마 1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아마 그 한 4, 5점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점을 주고 또 10점을 주는 사람도 10점까지 나갈 때 7, 8점 되는데 한 10점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서로 막 그렇게 싸우면서 극단적인 그 표현을 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뒤에 설명하는 그런 그 또 제 추측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 그 즉각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극단적인 의사가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잠깐 그 앞에 그래서 이경교수 나온 그 책이 나왔던 때 그 같은 시기에 그 MIT 집합부에서 미주적인 공문장을 반영한 6가지 조건이라는 그런 그 책이 나왔습니다. 그 데모크라시 앤드 뉴 미디어라는 책에서 그 책이 그 뉴미디어와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저한 책인데 그 중에 그 테크놀로지 오브 프리덤이라는 부분을 그 로이드 모리셋이라는 학자가 그 발전해서 그 책을 그 부분을 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접근, 정보와 교육, 미디어 교육이죠. 그리고 토론, 수기, 선택, 액션 이런 게 있는데 인터넷에서는 특히 디스커션과 딜리버레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공론장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개토화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수기가 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예비 영어 평점에서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표시가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표시를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극단적인 현상이 의사표시 현상이 줄어든다는 건데 그 외국 해외 언론에서 댓글을 보면은 그 댓글을 바로 노출시키지 않고 좀 시간적인 텀을 뒀다가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 극단적인 의사표현, 이런 데모 발언 이런 것을 이제 운영자가 관리를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시스템적으로 그런 현상을 시스템적으로 막기 위한 그 의도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그래서 이런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 그 인터넷상의 그 커뮤니케이션의 그 본질적인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가지고 또 이런 혐오 발언이 나오는 이유가 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토론 문화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연거를 공격하는 그런 그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 토론이라는 그 상대방의 연거를 토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알리게이션을 배제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알리게이션이라는 게 근거 없이 부정적인 주장을 하기를 이제 알리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알리게이션에 해당하는 말이 없습니다. 보통 그 말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소산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그 뜻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의 그 문화가 미비돼 있다, 그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를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가부장 뭐 그런 유교적 질서 문화가 많이 이제 발달해가지고 그런 촌수관계, 상하위계관계 이런 것을 이제 뜻하는 단어들이 발달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버지 북의 팔촌 아저씨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삼룡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외국에는 그런 단어가 없거든요. 물론 뭐 세컨드 커즌, 뭐 서드 커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왔지만 그 부계다, 팔천이다, 그 상하관계다 이런 것을 뜻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만큼 그것은 이제 그런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런 그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그 논거를 공유하는 것을 이제 과 관계된 그런 알리게이션을 다뤘다는 게 어떤 그 토론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그 토론방을 운영자로서 한개 토론방을 제가 그 운영자로서 일을 했었는데 보면은 저런 그 근거 없이 부정적인 주장을 하면서 단정적으로 하면서 결국에 그 주장들이 이제 상호 간에 연결된 공격을 하지 않고 인신 공격을 하고 증오하고 이런 식으로 발달하고 그 변질되는 경우를 숱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문화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팩트주의와 정당론주의, 일베가 말하는 팩트주의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베들은 그 밑에 이제 보시면 그 진보 농객들에 대해서 일베라고 하면 좀 옆에가 있는데 하여튼 보수 농객들이 진보 농객들 불신이 이제 주관적인 정당성에 대한 과실이 지나쳐가지고 팩트와 상관없이 상대 농객 부당하게 레이블링한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또 진보 농객들은 그런 보수 농객들에 대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팩트를 신봉하지만은 팩트라면 취업 과정에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또 팩트가 어디 저런 맥락이 창출되긴 뭐하기 때문에 팩트라는 걸 가지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서로 간의 주장을 가지고 입장을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철학적으로 보면 대립적 합리주의와 영미적 경험주의 대립이라고 하는데 이게 토론이 제대로 되려면 각각의 그런 입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그 이해관계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같은 포착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상 혐오 발언을 없애기 위해서 법적인 측면에서의 대책은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문화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대책은 고재열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대책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그 건조한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그 반사적인 증오 발언에 대해서는 그 법으로 처벌하고 금지하는 것을 필요로 이게 되지 않으면 당장 문제가 이런 그 증오 발언을 그 놔두고서는 그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하거든요. 이것은 시급하게 이제 도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토론 문화를 확립을 해야 된다. 제안을 드립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그 보면은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관에서 보면 토론 교육과 미디어 교육이 아주 부실합니다. 그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제 그런 그 폐해 때문인데 외국의 경우에는 토론 문화 그런 그 미디어 교육이 그 초중등 기초과학 교과 과정에서도 아주 힘도 있게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론 교육은 다들 아시는 것일 테고 미디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미디어는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된다. 미디어에서 어떻게 뭐 발언을 하면 안 되고 어떤 식으로 기본적인 그 시사점을 이제 가르치는 건데 외국에서는 그 초중등 교과 과정에서 국어, 산수, 사회 이런 과목처럼 기초적인 교과목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들이 이제 토론 문화가 토론 교육이 부실하고 미디어 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그 부실한 결과로 혐오 발언, 증오 발언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앞서 소개드렸던 이기현 교수의 주장도 같은 주장이고 그리고 모이드 모리스 교수가 말한 것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교육 과정을 이제 도입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내용인데 그 교육부에서는 2012년에 이제 청소년들 사이에서 온라인상에서
증오 발언, 왕따, 사회폭력, 후경시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미디어 교육의 도입을 이제 검토를 했는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미디어 교육이 정규 국과목으로 도입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방과후 학습이나 아니면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미디어 교육,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할 때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반영의 문화, 그리고 인권 감수성, 인권 교육이 반드시 병행돼야 되는 당연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기타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의 책임도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과 운영을, 온라인상의 공간의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토론상과 커뮤니티의 모습이 많이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한길 토론마당도 그렇고, 그리고 아크로라는, 잠깐 소개해드렸던 아크로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운영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토론이 이제 제대로 되고, 혐오 발언이 이제 예방되는 그런 효과가 이제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미디어에 대한 그런 증오 발언 표현을 규제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세워지면은 이런 소셜미디어 측면에서 연구도 조금 더 보도화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별점 투표율이 미디어를 어떤 식으로 했을 때 극단적인 의사 표현이 나온다. 그래서 막교에서는 텀을 둬가지고 공개한다든가, 운영을 어떻게 한다. 이런 세부적인 연구도 또 치밀해지고 반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